안녕하세요. 범바람박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하남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LH 청약홈이 지금 접속이 안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대기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3억 로또 잡아라 라는 그런 어떤 워딩이 등장할 정도로 수천 명이 예비 청약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그런 어떤 사이트 내에 팝업이 팍팍 뜨고 있는데, 그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찌 보면 3호선 5급역을 출발해서 송파선이 또 치고 들어오는 그런 송파 생활권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엄청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남 교산 A-2 블럭이라고 불리는 이 공공분양 주택 이 기회는 무주택자에게는 이 공공분양이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시세적인 어떤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흔들흔들거릴 때 굉장히 유익한 틈새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저렴면적 5구 제곱 기준 4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일단 하남 검단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한 그런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송파 하남선 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교통호재도 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진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공공분양,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이트 접속이 원활치 않으면 그러니까 내일까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례가 있죠.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수 중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 엄청난 이 핫한 움직임 때문에 거의 사이트가 폭발될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번에 2억 세종 로또 막차 타자라는 어떤 분위기, 결국 LH 청약 사이트 먹통 만들어서 그만큼 벌떼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2억 정도의 시세 차익 정도는 옛날 같았으면 세종 지방에 있는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그냥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망설였는데, 이거 여지 없습니다. 1, 2억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워낙에 한국 부동산 시세 차익 자체가 10억 이상 올라가는 그런 시절에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봤는데, 요즘에는 1, 2억 차이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은 접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하남 교산 더 퍼스트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공공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구, 정말 어찌 보면 마지막 진입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우면산 성뒤마을이 미리 내 집이 포함됩니다. 이거 획기적인 또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미리 내 집은 일단은 초기 비용을 저렴하게 3, 4억대로 딱 진입한 다음에 10년, 20년 산 다음에 이후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는 그런 아주 쏠쏠한 혜택이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급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성뒤마을은 굉장히 이 선호도가 높은 공공분양 형태로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송파 장의혁신지구 성동구치소 부지, 구치소 부지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 무슨 아파트는 번쩍번쩍거리는데 구치소 부지가 붙었다 해서, 다른 말로 송파 창의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1240세대, 어마무시하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익공유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 4억 대면 충분히 송파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년 하반기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분명히 분양에 들어갈 공산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성뒤마을과 송파 창의혁신구역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일단 입지는 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경우는 성뒤마을이네요. 성뒤마을은 2호선 사당역이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어차피 강남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상당히 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성동구 취소 부지는 5선 5급역이 뭐 엎어지면 코다할 때 그냥 딱 넘어지면 뒤통수 깨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뭐 공공분양인데 어느 뭐 민간 분양하고 뭐 딱 맞다이를 까더라도 전혀 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굉장한 어떤 입지가 쏠쏠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여기도 또 송파구죠. 송파파크 센트럴이 이번 주 내에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청약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199세대. 작년 하반기쯤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아마도 이게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여기는 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 3년 이 거치 기간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요. 거여역, 마천역 딱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뭐 9억 정도의 분양가인데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분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17억, 매물은 거의 뭐 18억까지 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서 거의 뭐 반값 아파트라 불릴 수가 있겠고요. 전월세는 한 7억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한 1,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곳 나오죠. 흑석자이 드디어 나온다. 흑석자이 나온다 하면서 이거 뭐 계속 뒤로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됐었는데, 여기 드디어 6억대 중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 6억대 중반에 내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 20억 가까이 지금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5억 정도의 차익에 시세 방어력을 딱 애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순위 줍줍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공분양, 또 이익공유형, 미리 내 집 등등 뭐 여러모로 무주택자들은 뭐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흑석자리 같은 곳은 뭐 전생에 나라를 좀 구할까 말까 구할까 라는 어떤 그런 공덕이 있으신 분들이 당첨이, 뭐 기회는 평등하니까 뭐 이 행운이라는 게 뭐 사람 가려가면서 찾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낚싯 때 딱 던져 넣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자산시장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뭐 다시 우상향 쪽으로 뭐 흐른다 마네 하는 그런 어떤 이 워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미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달간의 횡보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자본시장이 굉장히 뭐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고 있죠. 뭐 지난주에는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쭉쭉 3일 정도 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팔란티어 테크가 12%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또 올라선 그런 모습.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식 종목 아닙니까? 0.32% 올랐습니다. 중국 판매 6% 빠졌어. 뭐 어마무시하게 휘청거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주가는 0.32% 도리어 올라가고 있고요. 7개월 연속 중국 판매 감소에도 충분히 버틸 재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정치 리스크, 일선에서 이제 백악관 일선에서 떠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마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엔비디아 역시도 살짝 반등의 추세를 지금 말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수출 통제 철회, 바이든 때 중국의 반도체 수출 굉장히 엄격하게 차단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게 철회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려져 와서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팔란티어만 조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것, 한미 기준금리 추이,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식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어떤 스탠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시장은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어떤 주식 부양과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반등이 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도 역시 지금 동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 높은데 뭐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뭐 말머리를 돌리려 하지만 환율 불안정성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FOMC에서 뭐 상단 4.5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역시도 금리가 굉장히 세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한국의 자산시장이 이런 자본시장의 변화 때문에 상당 부분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중국마저도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은 꽉 붙잡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내려. 지금 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은 고민이 많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거의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중국 시장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수 경기 침체에 빠진 이유는 바로 헝다, 미국이 위안 같은 부동산 재벌들이 완전히 폭삭 망가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3분의 1이 중국은 내수 경기를 감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거라.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건설 투자가 거의 15%, 20% 내수 침체를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내수 경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이렇게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 준비율, 지준율을 뭐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한국은행은 다음 달 정도도 뭐 동결로 갈 것인가 인하로 갈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금리 상황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2.7% 떨어졌는데 4%대 주담대 금리 요지부동이다. 은행채 금리 쭉쭉 내려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절대로 안 내립니다. 예금금리만 무쟁장하게 내리잖아. 예대금리 빨대 딱 꽂고 어떻게 해서든 뭐 수익률 뭐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고스란히 지금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불안한 보합이죠. 어느 순간에 폭삭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역시도 고스란히 그대로 스탑 그냥 정지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발굴의 유니콘과 같이 뿔을 달고 비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이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뭐 쭉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도 쭉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뭔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마무시한 뭐 이 부동산의 후광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서울과 세종이 지금 뭐 말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레이싱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 서울의 어떤 하락세가 고스란히 뭐 전체적인 어떤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세종은 또 어떤 이 정치적인 지형도의 변화 때문에 상당 부분 치고 나갈 가능성도 아주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와중에 경기도권 뭐 신축들은 거의 뭐 완전히 아사리 판이 났습니다. 지금 1000가구 이상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어. 당첨돼도 계약서 찢어버리고 아예 접수를 안 해. 그러니까 미분양이 거의 뭐 신축 아파트인데도 1000가구 이상이 나버리니까 이거 거의 70% 이상이 사람들이 뭐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죠. 힐스테이트 용인, 그리고 프루지오 용인, 원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2, 3단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나고 있는데 아니 1630가구 중에 600가구가 신청을 했으면 1000가구가 그냥 날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2단지 심각합니다. 0.38대 1을 기록하니까 이렇다 보니까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계속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용인시 처인구 지금 한 달 거래 상가를 보더라도 6억 하는 아파트가 4억, 5억 하는 아파트가 3억 되니까 이거 거의 뭐 지방 아파트 수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권이지만 이거 영락없이 그냥 엄청난 하방 압력의 늪속으로 쑥쑥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신축에만 목매지 마시고 서울 시민이라면 장기 전세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문하이 파크자이, 리버슨 SK, 롯데캐슬 뭐 등등 해서 고덕강일지구 그리고 뭐 서초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송파구 마천지구 위례포레샤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역시도 뭐 3, 4억대로 장기 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 전세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잖아. 상한선. 전세 자금을 집주인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라는 2단지가 뭐 1000가구 이상의 미달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는 신축 이 분양가 그만큼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에서 나오는 장기 전세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더 하방 압력을 통해서 낮아질 때까지 좀 기다릴 어떤 타이밍을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더불어서 무순위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같은 좀 무주택자들이 틈새로 우회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가지시면서 기다리신다면, 관망하신다면 구축의 가격들이 확실하게 내려갈 겁니다. 그 타이밍 잡아가면서 또 틈새 시장 노리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분양,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뭐 박 터질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아파트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